이강인은 손흥민과 한국의 모든 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어리석은 행동은 한국 축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유명 축구 잡지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축구 국가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한국 팬들의 분노에 직면해 이강인은 늦게 사과하며 국가대표팀에서 공식적으로 제명되었습니다. 2.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대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선수들을 이끄는데 어려움을 터득했습니다. 3. 정몽규 회장은 사퇴를 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축구계에서 발생한 일들로 충격을 받고 있는 팬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외신에서도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책임과 원인은 선수들 간에 발생한 일들을 보호하지 않고 바로 확대 보도하여 선수들에게 비난과 관심이 쏟아지게 했던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의 일부 관계자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축구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축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응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 캡틴에게 경기 전날 탁구를 치기 위해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까마득한 후배가 대든 것에 이어 몸싸움과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해당 소식과 외신 그리고 이강인 국내 광고에서 쏟아지는 심상치 않은 반응들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은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한국 매체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성향을 존중하는 반면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언급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본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손흥민이란 인물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많은 외국 축구 팬들이 알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떠한 평판과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강인이라는 후배가 저지른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충돌로 대한민국 축구계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강인에게 온갖 악플로 분노를 표출하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선배에게 주먹질을 한 이번 사건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되었습니다. 이강인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기업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기존 광고건이 보류되고 신규 광고 모델건도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강인의 행동은 그의 연봉과 이적료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강인의 폭력 사태에 대한 사과와 대리인의 반박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며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날 이강인 측의 대리인은 성명서를 통해 어떤 보도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주장과 탁구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강인의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팀 훈련을 밝은 표정으로 소화하며 평상시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벤투 감독의 이강인 관련 행동과 손흥민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흥민과의 갈등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머물고 있습니다. 토트넘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한마디는 마치 법과 같은 힘을 지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 최악의 4연패를 겪던 시점에서 손흥민은 모든 선수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붓고 더 나은 경기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는 만큼 틀린 점이 없었습니다. 이에 토트넘 선수들도 개성 강한 캡틴에게 복종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받는 음바페 역시 국가대표팀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고 갈등의 대상은 통료 선수가 아니라 구단과의 연봉 협상과 마찰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프로로서 이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며 정상적인 업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을 무시하고 팀의 규율을 어긴 그의 행동은 라커룸에서 절대적인 존재인 손흥민 캡틴에게까지 이르렀으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수이자 아시아 역대 최고의 축구 스타에게 몸싸움까지 일으킨 최악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팀은 완전히 분열되었고 다음 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국가대표팀에서 들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트로피를 날려버리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사랑과 기대를 받던 선수에서 모두의 외면을 받는 선수로 전락하였고 한순간의 실수로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제 180도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초 보도는 영국 매체 더선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과 관련하여 이강인 선수와의 몸싸움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국내 언론이 손흥민과 이강인이 직접적으로 싸웠다는 내용으로 왜곡하여 보도했습니다. 이후 축구협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더선의 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 언론은 축구협회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언론은 두 선수 사이의 몸싸움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이에 가담했으며 국가대표팀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축구협회가 선수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축구협회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최악의 언론 플레이로 꼽히며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축구협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뛰어야 할 의무감과 소속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손흥민 32 토트넘과 불화설에 휩싸인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PSG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민원이 대한체육회로 쇄도하고 있다. 16일 대한체6회 민원 게시판에는 이강인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축구사랑이라는 필명의 민원인은 이강인 선수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 박탈 및 중징계를 원합니다라고 썼다. 와서는 하극상 벌인 개막난이 이강인 국대에서 조속히 퇴출이라고 말했고 완소축구는 이강인 국대 자르고 군대 보내야 함이라고 언급했다. 국한은 인성 없는 이강인 국대에서도 없었으면이라고 적었고 정의는 자격 없는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국가대표 박탈하자라고 썼다. 민원을 접수한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는 뉴시스에 체육회 민원 창구에 접수된 사항은 맞다며 해당 부서가 답변할 수 있는 민원이면 해주고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한다. 규정,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광고주들과 글로벌 기업들 또한 법적 절차에 티돌입한 상황으로 무엇보다 항상 후배들의 실수를 감싸주었던 손흥민이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을 향한 이강인의 태도에 인성 논란이 터지자 그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광고주들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강인과 6년째 후원 계약을 이어온 한 통신업체는 이강인을 모델로 세우고 친필 유니폼 등을 추첨 경품으로 내거는 등 고객 모집에 나섰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에 대한 하극상이 자칫 이강인에 대한 광고계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강인 최근에 광고 많이 찍었던데 기회 잡기 어려운 휴대폰 광고도 촬영했지만 광고업계는 냉정하기로 유명하다라며 제품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거나 플러스 효과가 별로일 것 같기만 해도 광고 모델을 바로 교체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이강인 광고업체 불매운동 해야 한다. 앞으로 국대 승선 막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해 2월에 부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질되었는데 이번 결정은 아시안컵 4강 탈락과 지속적인 지도력 부족 논란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금일 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여러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새로운 사령탑 교체를 결정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축구는 몇 가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아시안컵 준결승에서의 졸전과 선수단 내 분열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본인도 이에 대해 인정하며 선수단 불화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 해지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의 연봉과 코치진 교체 비용을 포함해 약 1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굴욕적으로 경질당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독일의 대중지인 빌트는 16일 한국 시각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에서 해임된 사실을 전하며 굴욕과 우리 클린스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의 해임을 굴욕으로 여기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빌트는 또한 클린스만 감독이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결과를 내지 못해 자리를 잃었다.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과의 경기 패배 뒤 웃는 모습이 전해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매체는 15일 대한축구협회 황보관 기술본부장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를 전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단 내부 분열을 관리하지 못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과 막내급인 이강인이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팀을 관리하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한국 팬들의 분노는 더욱 증폭되었고 이는 그의 해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의 다른 매체인 키커는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한국 대표팀을 이끌기로 했던 클린스만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질됐다고 전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은 한국이 클린스만과 결별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과 마찬가지로 환영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6일 협회 임원회의 뒤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탁구 사건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복귀를 반겨주신 팬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런 환영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 이후 아직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저를 크게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셨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주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팬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시고 북돋워 주셨다.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라고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또 이번 시즌 우승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토트넘 소속으로 뛰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또 토트넘 팬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안컵 기간 동안 팀 동료들이 너무 그리웠다. 중요한 시기에 팀을 떠나 마음이 불편했지만 국가대표팀도 저의 일부라며 복귀했을 때 토트넘 선수들이 따뜻하게 안아줘서 정말 좋았다라며 소속팀 동료들에게 고마워했다. 손흥민은 오는 18일 한국 시각 0시 황희찬이 속한 울버햄프턴과 EPL 25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손흥민에게 아시안컵은 이제 언급하기 싫은 대회가 됐다.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은 손흥민에게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회였다. 1992년생인 손흥민은 어느덧 만 31세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4년 뒤 열리는 2027 아시안컵에 손흥민의 나이는 만 34세다. 축구 선수로서 무리 없이 활약할 수 있는 나이지만 박지성과 기성용이 각각 29세, 30세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은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두 선수 모두 잉글랜드와 한국을 오가는 일정 속에 비교적 이르게 은퇴를 결정했다. 이미 손흥민은 한 차례 은퇴 가능성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손흥민은 지난 7일 요르단과의 4강전 패배 직후 제가 앞으로 대표팀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이 저를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다. 앞으로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며 은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손흥민이 대표팀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지난해 3월 어매치 종료 직후 손흥민은 개인 SNS 채널을 통해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라며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즉, 은퇴 가능성 발언은 현 대표팀의 운영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강인 인성 논란으로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KBS 슛돌이로 데뷔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번 손흥민과 불화로 나락간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이강인과 어린 선수들이 저녁 식사 후 탁구를 쳤다고 합니다. 주장 손흥민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대들었고 나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오른쪽 2~3번째 손가락 탈구.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강인은 2001년생으로 올해 22살입니다. 역시 MZ세대라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해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건들면 안 될 몇 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손흥민이죠. 강인이를 위한 팀에 되어서는 안 된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직전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한 직후 손흥민이 한 발언입니다. 당시 이강인이 경기에 1분도 뛰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넘겼지만 뼈 있는 말이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강인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남아있는 게시글로 쓴 게 아닌 올린 후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스토리로 올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현재 이강인 개인 인스타그램에는 사과문이 자동으로 삭제된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 강이나 군대나 가라 같은 악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이 해치웠던 한국 축구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은 그의 경질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4강전 탈락으로 인해 감독과 축구협회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논의되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 외에도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논쟁들이 언론과 팬들 사이에 공개되어 현재 국내 축구계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가대표팀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팬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축구협회로부터 유선으로 경질 통보를 받은 후 이제 완전히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후보 감독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측은 국내 축구계 출신이 후임자로 임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함께 국내 축구계 출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림픽 동메달 경력이 있는 울산이 홍명보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부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며 연일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 시절 브라질 월드컵에서 다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며
결국 당시 국가대표 감독직을 내려놓았었는데요. 하지만 축구협회에서 벤투 감독 선임 김판곤 전 의원장과 좋은 합을 맞추며 행정가로서 훌륭한 평가를 받기도 했을 뿐 아니라 울산 감독으로 부임한 후 리그 우승을 견인하는 등 감독으로서의 명예 회복에도 성공했습니다.